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맞서기 위해 국내 OTT 연합군이 탄생했습니다. SK텔레콤이 자사 OTT 서비스인 옥수수를 지상파 3사가 보유한 푹과 합친 건데요. SK텔레콤이 가진 미디어 플랫폼에 방송사의 제작 역량을 더해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해외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겨뤄보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넷플릭스에 비해 빈약한 콘텐츠 수, 자금력 부족, 복잡한 요금제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상황인데요. 새 브랜드와 서비스로 1분기에 신설 법인이 출범한 예정인 가운데 통합한 이유와 한계, 문제점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OTT 서비스 산업은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옥수수와 푹이 이렇게 통합하게 된 배경이나 과정이 좀 궁금해서요. 한번 정리부터 해보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이 SKT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 플랫폼에 이 지상파 방송사들이 보유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합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 사업을 확대하고 싶은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이 방송사의 드라마, 또 예능 프로그램 등 이 다양한 콘텐츠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진 건데요. 제작비 부담이 큰 방송사에게 이 비용을 지원해 주는 대신에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를 하고 세계적인 이 플랫폼으로 도약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SK텔레콤은 3월에 있을 이제 5G 상용화 이후에 킬러 서비스로 옥수수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힌 바 있고요. 또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푹과 통합을 한 다음에 우선 몸집을 키우자, 이렇게 지금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한편에서는 넷플릭스가 막대한 자금력과 또 방대한 콘텐츠로 이 전 세계 미디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위협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SK텔레콤이 잘하는 거는 이 자본을 유치하고 또 마케팅 역량 강화, 기술 지원 등을 통해서 방송사의 콘텐츠를 해외로 내보내는 한편에 본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조만간 방송 3사와 공동 출자를 해서 사업 조직을 통합하고 신설 법인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언급을 해줬던 것처럼 넷플릭스가 전 세계적으로 워낙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어 차원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나름대로의 또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우선 초대형 토종 OTT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넷플릭스와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그런 콘텐츠를 많이 만들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그룹 내부에서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없었던 콘텐츠를 만들면 어느 정도 좀 효과도 있고 승산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케팅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먼저 만든 다음에 TV가 아니라 모바일, 옥수수 앱으로 먼저 공개를 하는 전략이 아주 유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 같은 아시아 시장에서 먼저 넷플릭스와 겨뤄본 다음에 실적이 좋으면은 제작비를 추가적으로 더 투입하는 것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5G 상용화에 맞춰서 출시 예정인 이 프리미엄폰 갤럭시 S10에 이 앱을 선탑재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삼성폰에 기본적으로 이 앱을 깔아놓을 경우에는 아시아 시장에서 홍보 효과가 매우 높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참 여러 전략들이 물론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넷플릭스와 비교하면 여전히 좀 열악한 현실이기도 하고, 뭐 수적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아직까지는 좀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넷플릭스의 유료 이용 고객만 보면은 우선 1억 2천만 명에 달합니다. 또 시가총액으로는 130조 원으로 이는 이제 월트 디즈니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콘텐츠 투자 비용이 연간 9조 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엄청난 데다가 영화, 드라마 같은 이 독점 콘텐츠 수도 이제 매년 수백 개에 이제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국내 시장에 넷플릭스가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이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내놨는데요. 당시 제작비로 300억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물량 공세를 펼치면 국내 사업자들이 당해낼 도리가 없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PD, 작가 등 이 유명 제작진들이 상당수 이 지상파 방송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겁니다. 이 방송 제작 시장도 결국 돈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넷플릭스와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더 좋은 인력과 또 콘텐츠를 이제 갖춰서 이렇게 만들어낼지 의문이라는 게 방송 그 업계의 시각입니다.
넷플릭스가 올해에도 거금을 들여서 이 한국 시장을 겨냥한 자체 콘텐츠들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이 방송 경쟁사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앞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어떤 오리지널 작품이 그만큼 많이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뭐 규모 면에서 당장 따라가긴 힘들겠지만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게 요금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변화할까요? 근데 요금제 그리고 서비스 모든 걸 이제 봤을 때 여러모로 넷플릭스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먼저 이제 넷플릭스를 보면은 한 달 월정액 요금을 내면 더 부가적으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질로 시청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를 둘 뿐 이제 볼 수 있는 콘텐츠는 동일하다는 거죠. 가격도 9,500원, 12,000원, 14,500원으로 큰 부담이 없는 편입니다. 반면에 옥수수는 요금이 수십 가지에 달합니다. 이 지상파 방송사 그리고 이제 CJ ENM 같은 뭐 케이블 TV 채널 또 영화 이렇게 패키지 형태로 다 구분이 돼 있어서 이것저것 보려면은 추가로 결제를 해야 되는 게 많은 거죠. 결국 비용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뭔가 돈이 계속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불쾌함이 든다고 하고요. 영상을 보기 전에 기업 광고도 의무적으로 봐야 하는 데다가 넷플릭스처럼 이 고객이 선호하는 맞춤형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런 추천도 약한 편입니다. 또 이 밖에 콘텐츠 수 역시 빈약한데요. 푹과의 합병을 통해서 이 지상파 프로그램을 가져오긴 했지만 향후에 이 기업과의 협업 또 제휴를 통해서 더 많은 콘텐츠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이 고객들의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또 쉽고 단순하게 요금 제도를 개선하고 콘텐츠도 다양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SK텔레콤 측에서는 옥수수를 좀 독립법이나 해서 따로 좀 키우겠다, 규모를 더 키우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좀 어떤 계획들과 전략 나오고 있나요? 네, 이 SK텔레콤은 작년부터 이 옥수수를 SK 브로드밴드에서 떼어내서 독자적으로 키우겠다고 여러 번 이제 밝혔습니다. 이는 이제 단순히 이제 동영상 서비스 제공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미디어 플랫폼 또 콘텐츠 제작사로 영역을 더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올 1분기 안으로 분사를 추진하고 서비스를 오픈하는 등 이 본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옥수수의 지분 판매도 추진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예.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를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싱가포르 사모펀드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상당 부분 진척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계약이 성사가 되면 옥수수 지분을 일부 주는 대신에 투자금을 받고 또 현지 시장의 진출을 위해서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서 이 대작 드라마, 영화 등을 만들어내서 성과를 내고 또 K-팝, K-콘텐츠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중간 지주사 전환 얘기 항상 나오거든요. 좀 이거는 시장에서 분위기나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박정호 SKT 사장이 이제 최근에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연내 중간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고 또 시장이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업계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우선은 SKT가 지주회사로 전환을 할 경우 외국인 지분 한도에 제한이 없고 또 정부의 규제가 적어서 콘텐츠, 플랫폼 같은 이 미래 성장 사업에 있어서 M&A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또 이 밖에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 배당을 또 늘릴 것이며 또 자회사 상장 같은 이 주주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유선통신인 이 SK 브로드밴드와 보안 기업인 ADT 캡스 그리고 커머스 업체인 11번가가 또 상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동통신 사업 부문도 자회사로 물적 분할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옥수수와 푸의 통합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SK텔레콤에 대한 이야기도 비중을 많이 실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다른 이동통신사, 그러니까 LG유플러스도 나름대로 마케팅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 OTT 통합이 이제 미디어 콘텐츠 사업을 키우려는 이 타 이동통신사한테는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특히 이제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와의 제휴를 이제 하면서 더 많은 콘텐츠를 끌어오기로 했고요. 또 5G 관련 중계 서비스도 속속 내놓으면서 이 모바일 사업도 강화하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연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OTT 통합으로 이 고객 입장에서는 양질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한 점에 있어서는 잘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차별화된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KT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PTV,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인터넷 TV 부분은 강한데 모바일 사업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에서 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들을 이제 속속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요. 5G 상용화 이후에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명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